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북한, 베트남에서, 예, 평화회담, 네, 평화회담 문제점을 이야기하다가 잠시 이제 끊겼는데, 네. 그 평화회담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 잠깐 언급해 주시고, 네. 또 계속 이렇게 재미있게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미국의 국무장관 딘 러스크가 딜 러스커. 네. 베트남 전전에 미국이 참전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 당시에 딘 러스크가 미국 국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네. 왜 미국의 정책이 베트남 참전으로 갔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네. 오늘은 그러면 그 당시에 북한의 대남 전략은 네. 어떻게 변해왔느냐 네. 그걸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미국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을 적에 네. 공산주의자들은 네. 베트남 네. 그리고 한국에서 전체를 공산화시켰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도 네. 그 당시에 북한의 김일성은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박은영하고 이강국, 이성열 이런 남노당 세력을 네. 전쟁 실패의 책임을 네.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네. 박은영은 미제 간첩이다. 네. 남노당 세력들은 미제 간첩이다. 이래갖고 다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50년대, 휴전 이후 50년대에는 김일성 세력이 네. 그 대남 공작 전선에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네. 남노당 세력끼리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래가지고 대남 공작을 하게 되는데 또 대남 공작에 큰 변덕이 온 게 4.19 혁명입니다. 네. 변동이 온 게. 네. 1960년 4월 19일 날 네. 남한에서 학생 시위들이 대규모로 일어나가지고 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네. 이런 전국 그 큰 격변이 오니까 네. 북한의 대남 공작도 자기들의 대남 공작 목표인 남한의 정세의 변화에 맞춰서 네. 전략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당시 남한에서 학생들이 네. 통일하자, 네. 우리 북으로 가자, 네. 오라 남으로,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자 북으로. 네, 판문점에서 네. 학생 회담하자. 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북한에서 네. 이 남한의 정세를 네. 잘 이용하면은 네. 남조선 혁명, 네. 그러니까 남한 그 정세에 북한의 네. 좌파적 시각을 넓힐 수 있겠다. 네. 이래가지고 1960년 네. 4월 20일 날 네. 노동당 정치위원회가 네. 대남 정책 목표를 설정한 게 네. 평화통일공세를 벌인다. 네. 우리로 볼 적에는 위상평화통일이죠. 그렇죠. 예. 남한의 평화통일 네. 그 기운이 일어나니까 평화통일공세를 펼친다. 그리고 지하공작을 활성화한다. 네. 남한 내에다가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좌파 세력을 많이 심겠다 이거죠. 그 당시 이제 이런 그 통역당이 이제 부식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통일됩니다. 네. 그래야 남노당을 대책하는 세력을 키우는 게 통역당이에요. 네. 남노당은 거세가 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조총련을 확대한다. 네. 뭐 이런 게 생기면서 또 대남 조직국에도 네. 그 당시에 이제 연락부하고 네. 문화부가 있었는데 네. 요 두 개 기구를 통합 조정하는 기구로 남조선국을 만들었습니다. 남조선국. 네, 4.21 혁명 이후에. 네. 그래가지고 남조선 국장은 이효선을 이제 갖다 앉히고. 이효순. 네. 네. 이래갖고 이효선이 이제 그 1960년대 전반에 대남 공작에 네. 우두머리로 이제 부상하는 인물이 이효순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4.19 혁명 끝나고 이제 그 장면 정부가 들어서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그 당시에는 막 말하자면 북한에서도 좋다 평화 통일공세하다. 네. 남한에서도 이제 분위기가 있고 하니까 그 평화 통일론을 하면은 남한에 먹힌다. 네. 이래갖고 그 당시에 그 김일성이가 또 1960년 8월 6일에서 8일까지 네. 그 노동당 이제 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 이제 북한에 그 소개해드리는 자료는 네. 나중에 이제 북한의 기순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네.
그 남로당에 대해서는 김남식 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자료를 남겼고, 그 연락부 부분에 대해서는 박병엽이라는 분이 많은 자료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자료가 다 공개가 됐습니까? 책으로도 나오고, 책으로? 네. 그래서 이 자료들도 굉장히 귀한 자료들인데,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없으니까 지금 다 사장되고 있죠. 그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연구해서 다시 책으로 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됩니다. 들다 보면 어려운 용어도 많이 있고, 그렇지. 특히 박병엽은 그 안에 연락부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연락부 내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적인 정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0년 8월 6일에서 8일까지 정치 토론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김일성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6.25 때는 박은영이가 남한에 가마 20만 명의 남도당 다문에 있다. 그렇죠. 그때 6.25 때 이제 박은영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내려가면은 남도당 20만 명이 들고 일어난다. 이래서 내가 전쟁을 해봤다. 김일성이 말이 겁니다. 그런데 박은영이 쏘았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기는 지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평화통일론으로 나가자 이렇게 정책 토론에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완전히 책임을 그냥 뒤집어 덮시한 거지, 박은영한테. 지우고 이때 이제 4.19 직후에 북한이 이제 수뇌부에서 이렇게 대남 전략을 세웠는데 5.16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5.16이 일어났는데 5.16을 김일성하고 북한 그 공작기관들이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5.16이 일어나서 1961년도 11월 달에 그때 이제 그 노동당에서 정치위원회를 열고 이 4.19하고 4.19도 몰랐고 북한 이제 공작기관들이 5.16도 몰랐다. 이래가지고 줄 상상도 못했겠지만. 그 당시에 그 연락부장이 의윤갑인데 의윤갑을 해임하고 그 4.19 혁명 직후에 만들었던 남조선국도 해체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있었는데 5.16이 일어나고 그 이제 정세가 되고 이러니까 또 하나의 정세 변화가 일어난 게 대남 그 이제 공작 라인에서 1963년도에 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쿠바 위기에 1962년도 10월 달에 후시 초포가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다가 케네디 대통령의 강력한 그 응징으로 그걸 설치를 못하게 돼가지고 그 전 항복을 했죠. 그 당시 이제 흐르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공산당 서기장하고 케네디 미국 대통령하고 머리 싸움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결국은 기세를 이긴 거죠. 머리와 기세 싸움에서.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그 미사일 기지 철수하고 이러니까 김일성이 볼 때는 이 저 후르시초프가 투항주의자다. 투항주의 노선자다. 투항 노선. 이래 비판을 하면서 김일성은 중공하고 밀착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택동이 게릴라 전략으로 중국 전역을 농촌 근거지로 해가지고 장악을 하니까 야, 저 모택동 게릴라 전술이 좋다. 이래가지고 그쪽이 기울어지면서 그 당시에 북한 그 이제 수뇌부도 한국에도 게릴라전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남 전략도 지금 베트남 봐라. 지금 잘 되고 있다, 게릴라. 우리 저거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남한에 남조선의 혁명 전략을 게릴라 기지를 만들어서 베트남 끝에 우리 전쟁을 한다. 이래가지고 대남 사업 총국하는 걸 1963년도에 만듭니다. 대남 사업 총국. 그 대남 사업 총국을 만들어가지고 총국장은 그 남조선 국장한테 이효순이 다시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공작기관으로 조사부를 만듭니다. 조사부. 1963년대. 그 대남 사업 총국하고 조사부.
이게 63년도에 생겨가지고, 예. 특히 대남사업총국이 산하 이제 연락부, 문화부, 조사부를 총괄하는 기관인데, 예. 그 책임자가 이효순이, 그리고 부책임자가 임춘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수뇌부를 해가고, 연락부장에는 유장식이 외교관 출신을 남기고, 이래가지고 27년도에 공작을 벌인 게 통일해민가 사건. 네, 통역당 사건. 네, 그리고 동베를린 사건. 동백님 사건. 이런 공작들을 벌리는데, 공작들을 벌리면서 그 유럽에 있는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 북어를 많이 풀쳐들었어요. 주로 독일을 통해서 들어오죠. 나중에 이효소리가 이제 비판받는 큰 이유도 입니다. 이효소리가 자기 말하자면 가호다시 막 공작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많이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화되고 그래서 이효소는 1967년 5월 달에 숙청을 당합니다. 그 숙청을 당하는데 큰 원인은 그 당시에 이제 김일성이가 1차로 남로당 세력을 제거하고 그 빨치산들 중심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잡았는데 거기 이제 이효순이나 박금철, 임춘축 이런 거는 이제 빨치산 중에도 갑산파, 갑산 측에서 활동하는 갑산파로 부르던데 이 사람들이 세력이 좀 세진 거예요. 그러다가 통일당 사건, 이래갖고 중앙정보부에서 그 검거를 하니까 이게 노출되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일어나가지고 이효순, 임춘추 이런 사람들이 제거가 됩니다. 67년 5월 달에. 그 제거된 다음에 67년 5월 달에 새로 대남 사업총국장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허봉학입니다. 그 허봉학은 현직 군부 출신이었어요. 군인. 군인 출신. 그 당시에 그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였는데 현역의 신분으로 대남 사업총국장이 앉으니까 이 양반 생각에는 게릴라 적법, 군을 동원한 대남 공작이 뜰 수밖에 없는 걸 생각을 할 수밖에. 그 상황에서 청와대 기습사건. 이건 이제 허봉학이가 다 일으킨 거네요, 그죠? 그리고 민족보호이사인 김창봉. 그리고 이제 김정태라고 인민군 정찰국장이 김정태인데 김책의 둘째 아들. 이 세 사람이 막 합작해가지고 우진 삼척제 게릴라 충돌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박병립 그 연락부 출신 정언으로는 그 당시에 이 세 사람이 게릴라를 통해서 남반부를 해방해가지고 정권을 잡아보겠다. 그 당시에 그 이제 박병엽이 말로 그렇습니다. 박병엽 선생 말로 그 당시에 김일성은 김영주로 권력을 물리줬다가 그 다음에 다른 뭐 김정일한테 아들 김정일한테 물리주겠다. 김정일 좀 어리고 이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허봉학 뭐 이런 사람들이 볼 적에 이거 뭐 저것들끼리 다 해먹느냐 세습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허봉학이가 그리고 제 김창복 이런 사람들이 통일과 남조선 혁명전략 계획 이런 걸 이제 수립해가지고 노동당에 보고 안 하고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허봉학이가 또 숙청되는 빌미가 됩니다. 이게. 이 시대도 근데 북한에서도 그 당시 권력 다툼이 아주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남북한 상황을 보면은 권력 내부의 상황과 남북 관계 이게 물리가지고 서로 뭐 어디에 오게 됩니다. 그다음 또 베트남 전쟁도 국제전까지. 그런데 이제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군대에서 박정희 독재, 유신 이것만 하다 보면은 뭐 그냥 시각이 좁아가지고 베트남에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미국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북한 요소까지 같이 봐야지. 북한은 왜 의도가 뭐냐. 그렇죠.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통역당 그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그 김일성은 그 당시에 이 통역당 그 4.19 의거가
벌어지고 났을 때, 네. 이때 그 대남을 다시 대남 적과 통일을 할 수 있는 절로의 기회인데, 네. 그때 못해가지고, 이 대남혁명 그룹이, 대남혁명 노선이 약하다 해서 그 당이 부식된 게 통역당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의윤과 연락부장하고, 예, 예. 그걸 이제 숙청할 적에, 예, 예. 6.25 때는 박은희가 말아먹었고, 예. 이번에도 연락부장들, 예. 의윤과 박이 하고 그 앞에 또 몇 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또 놓쳤다. 4.19 때. 예. 그 좋은 시절을. 예. 그래갖고 또 뭐 뒤집어 씌워가지고. 숙정하고. 어쨌든, 지금 1960년도의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떤 일정 부분 오늘날과 이거 대비되는 부분이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건 지정학 쪽으로 주변 4대 강국하고 남북을 물려있기 때문에 뭐 구한말도 그렇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역사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발췌를 해서 공부도 하고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계속 우리 이제 후대들한테 이런 걸 갖다가 경고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모델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게 아마도 우리 시대 정신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